미국의 CIA가 48년 동안 무려 638번의 암살을 시도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쿠바의 혁명가이자 독재자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CIA가 시도했던 암살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그가 자주 즐기던 담배에 독을 묻히거나 식후에 즐기던 밀크쉐이크에 독약을 타는 등 독살을 자주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를 가장한 여성을 매수하여 암살을 시도하는 등 그 방법과 종류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 수백 번의 암살 시도에 대해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업적은 수많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CIA는 이토록 이 남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의 증오를 샀던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스페인에서 이민 온 한 지주의 아들로 1926년 쿠바 동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주였던 덕분에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식 결혼했던 부인의 아들이 아닌 가정부에게서 태어난 그는 사생활하는 이유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농장 노동자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죠. 노동자들과의 생활은 그에게 쿠바의 실상을 알려주었고 훗날 그가 쿠바 정권을 공산주의로 선회한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 성적이 좋았고 그 덕에 하바나 법대에 들어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학생운동에도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반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게 되죠. 그는 이때부터 공부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죠. 그 이유는 그의 학생운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도 있지만 토론과 웅변에 아주 큰 재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학생운동의 리더가 된 그는 이제 쿠바의 미래에 자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쿠바를 지배하던 바티스타 정권을 뒤엎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자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정권은 사실 심각한 부패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혁명 이전 1950년대의 쿠바는 바티스타 가문과 미국이 양분하여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1958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기업이 서비스업, 제당산업, 그리고 경작 가능한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쿠바 기업과 농지는 바티스타 이가의 소유였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쿠바는 사실상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행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으나 바티스타 정권은 독재 정권답게 암살과 처형 같은 수단을 동원하며 국민들을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카스트로는 쿠바를 구해갔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1953년 쿠바 제2위 도시인 산티아고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습격한 곳은 산티아고 지역에 있는 몽카다 병영,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패하여 잡히고 맙니다. 바티스타 정권은 게릴라 10명을 총살하며 보복했으나 카스트로는 군 수색대장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덕분에 즉결 처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카스트로는 이에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쿠바의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자 결국 바티스타 정권은 이에 굴복하여 카스트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멕시코로 망명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카스트로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그 혁명가 체게바라입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과테말라에서 혁명군을 조직하여 1956년 82명의 동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쿠바로 잠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미리 기다리던 군에 의해 일행은 섬멸되었고 가까스로 도주한 10명만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기나긴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나긴 대립 끝에 3년 후인 1959년 혁명군이 수도 아바나에 입성하면서 결국엔 혁명을 성공시키고야 맙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있던 바티스타 정권은 이로 인해 붕괴되었고 이때 카스트로는 내각 책임제의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사실 카스트로는 열혈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의외로 상당수의 우파 인사들도 혁명에 동참한 덕에 미국도 초반에는 카스트로 정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가 혁명 성공 후에 뉴욕에 방문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을 정도죠. 하지만 카스트로가 체게바라를 비롯해 사회주의자들을 주요 요직에 등용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국유화 조치로 인해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틀어지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피델 카스트로 암살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CIA가 주도한 638번의 암살 시도가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은 쿠바처럼 혁명이 남미 전체에 번질 것을 우려하여 1961년 남미와 쿠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카스트로는 소련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고 친소련 정책을 펼치면서 쿠바 정권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선회시키고야 맙니다. 소련과의 냉전을 겪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을 아예 엎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처음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마이애미에 모인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시키고 쿠바에 잠입시켜 게릴라전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계획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이권 개입과 필요 이상의 육해 공군의 난입으로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상륙작전으로 변경되고 맙니다. 결국 지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쿠바 국민들의 극심한 반감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이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미 군사 역사상 가장 참혹히 끝난 첩보 및 군사작전으로 남아있죠. 이 사건이 끝나고 카스트로는 라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분노에 가득 찬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 대다수를 미국의 침공을 인도한 앞잡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처형시켰습니다. 미국의 쿠바 침공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카스트로는 이제 미국을 명명백백히 적이라 선언하고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계획이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게 되죠. 세계 최초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이로 인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완벽하게 적이 되어버린 카스트로는 이후 소련과 더 긴밀하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 또한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카스트로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카스트로는 소련에 무척이나 놀라운 제의를 건네게 됩니다. 쿠바의 영토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쿠바는 미국에서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 요청은 소련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흐루쇼프는 1962년 5월 21일 쿠바의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였고 간부에 또한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쿠바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들을 들여보내고 미사일 기지를 만들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국 본토의 워싱턴주를 제외하면 미 본토 전역에 핵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에 같은 해 9월 말 미국 신문들이 소련이 쿠바로 무기를 이송 중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쿠바의 카스트로와 소련의 후르쇼프는 이 무기들은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라며 발표했죠. 하지만 CIA 국장인 존 맥코는 해당 시설들이 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일 것이라 정확히 추측해내고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2년 10월 14일 쿠바의 하늘을 감시하던 미 정찰기가 찍은 항공사진이 펜타곤과 백악관에 전달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미군 병력의 비상경계가 발령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죠. 미군부는 이를 명백한 도전이라 간주하고 쿠바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군대장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선제 핵공격을 하여 소련과 쿠바를 초토화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케네디 대통령은 다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TV와 라디오를 통해 쿠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한다면 즉각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보복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핵어뢰를 장착한 4척의 잠수함을 쿠바 해안에 접근시키기로 하죠. 여기서부터 일이 급격하게 틀어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정군의 데프콘3를 발령하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한 전함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직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흐르쇼프 또한 강경 대응으로 핵잠수함 6척을 쿠바로 강행 진입시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모두가 상상만 했던 핵전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에 서로 비상이 걸리고 동독과 서독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흐루쇼프는 그제야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케네디에게 미국이 트르키예에 설치한 무기를 제거하고 쿠바의 국경과 주권을 보장한다면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소련이 선단을 회항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흐루쇼프에게 크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카스트로를 진정하기 위해 소련은 쿠바에 다른 지원을 해주겠다며 여러 구소련산 무기들을 보내줬죠. 이 지원은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카스트로의 증오는
핵전쟁을 감수할 정도로 거대했고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2022년 5월 공개된 러시아 국방부 문서고 자료에 따르면 핵잠수함을 추격해달라 요청했던 것도 피델 카스트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왜 그토록 이 남자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아실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공격 위협을 실현시킨 남자이자 미국 바로 아래 땅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지휘하는 독재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쿠바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5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이에 피델 카스트로의 부고를 띄운 뉴욕타임즈는 그를 미국 대통령 11명의 숙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며 축제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쿠바 내에서는 카스트로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가 거친 독재자이긴 했어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복지 같은 복지 정책을 펼쳐 한때 쿠바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스트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쿠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사회보장을 축소하기도 했으며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겨줄 무렵에는 경제정책 대부분을 실패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의 죽음은 전세계로 퍼졌고 우리나라 또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 서거라는 표현을 쓰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조기 개항을 하며 3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으며 대규모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스트로는 자신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지 말며 개인의 우상화를 금지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오쩌둥, 김일성 등 다수의 공산권 국가의 국가원수들이 정치적 우상화를 위해서 이용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우려했던 것이죠. 이에 쿠바 국가평의회에서는 우상화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엇갈리는 편입니다. 미국은 그가 쿠바를 독재로 다스리며 언론, 통신, 발언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쿠바 국민들은 그를 여전히 쿠바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혁명가인가? 나라를 망친 독재자인가? 이렇게 명과함이 뚜렷한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